천지개벽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TV 이근봉입니다. 지금은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근봉의 시사주간 팩트.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1분기 8,003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분기보다 239%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가 영업이익이 1분기 4,445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기아가 지금 자동차를 팔하고 1분기 그 정도 벌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망스러운 것인데 무엇이냐면 오거돈 부산시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추행 오거돈 부산시장 전격 사퇴.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여전히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9개월 만에 성추행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 과거를 보면은 여자들 관계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길게 말하면 서로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마음에 들까 말까 하는데 그제 나이 70 먹은 사람이 성추행하면 되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사상 나쁜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 당선됐는가 저는 참 마음만 답답합니다. 이 사람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누가 성추행을 하고 했습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시킨 사람인데 더불어민주당도 물론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시 여성단체들이 일어나서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책임지나? 오거돈이 사표만 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물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갈 것입니다. 이거 조선일보 4월 25일자에 나온 신문입니다. 왜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말을 못합니까? 이때 일어나서 성명을 발표하고 분명히 여성 뜻을 전달해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목소리로 여성단체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책임지라고 전 세계인 1만 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한테. 코로나비로 4,900조 원을 피해 입었으니 중국은 사과하고 여기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사과 한마디 지금 없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계인이 코로나는 어디? 중국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빨리 사과를 하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아일보 4월 24일자 사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코로나 은폐
통계 조작 사과하고 피해 복구 앞장서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문화일보 4월 22일째 난 건데 세계 코로나 사망자 2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중국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병으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독도시사신문 4월 20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자체들, 경북에서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울산에서는 7조를 누릴 부양 정책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영세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 14조를 더 푼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4월 23일째 간단하게 읽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줄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규모는 정부는 20일 5차 비상경제위에서 10조 규모의 소상공인의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14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대 기관 기업에 정부에서 40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7대 그 기관 기업은 항공, 해운, 초선, 차, 전력, 통신 등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게 2조 9천억을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매일신문 4월 25일자에 나온 신문입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140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70만 원씩 그 액수를 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별로 받질 못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그건 왜 그러냐? 조건이 까다롭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조건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도 있어야겠지만은 조건을 완화해서 빨리빨리 돈을 받아가다 지금 어려울 때 써야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한 것이지 다 망한 다음에 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빨리빨리 기관에서는 조건을 약하게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대표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윤 검찰총장을 이번에 당선자 국회의원들이 일본으로 쳐낸다고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쳐냅니까? 자기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을 쳐내면 됩니까?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말한다. 검 총장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국난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실업,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국회가 살고 국회의원들이 훌륭한가를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열성 친문패가 이해찬 사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리면 22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전날부터 이 대표를 사퇴하라고 100여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친문 세력들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더듬어 민주당이냐. 아까 부산시장 말한 거 이 성폭행인데 안희정이
정몽주, 민병두, 다음에 오고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정몽주, 민병두, 또 누구 오고든이 나오니까 열린민주당에서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지만 이것은 원인을 확실히 캐고 사표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든 여기 도망가고 없지만 왜 잡으려면 그걸 못 잡겠습니까? 곧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에서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중요한데 대표 뽑는 거 아니라 비례대위원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그 선거 총괄위원장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야당인 원래 반대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에 23일째 나온 거 보면 통합당 4년째 4번 비대위 구성 모든 권한을 주고 쓸 때 올려라. 그렇습니다. 뭐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주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권한을 주고 새롭게 변모하는 통합미래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 상가 제1번지 명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명동에 가게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줄줄이 이렇게 삿다문을 내려가지고 폐허가 되고 갔습니다. 명동 1번지가 이렇게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을 때 다른 데는 얼마나 안 되겠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채용 절반을 축소, 위기 때 가장 먼저 청년들이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일경제 4월 21일자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번 3월달, 4월달에 뽑는 신입사원도 없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대기업 중에서 한 기업만 그것도 반대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위기에 몰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카페, 커피숍에서 알바 한 명을 뽑는데 1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무슨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쉬어보기가 힘들고 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매일경제에 나온 건데 또 동아일보 4월 20일자 나온 건데 주민센터에서 2개월짜리 알바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수천 명이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갈 곳 없으니까 2개월짜리로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용돈을 벌여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일부 현재 지금 성장률은 마이너스 1.5%에 그칩니다. 앞으로 가면 더 제 생각은 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취업하기 힘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거 새벽 시장, 인력 시장에 새벽에 팔려가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가고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또 슬픔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임 사건, 여러분 텔레비나 신문에서 많이 보실 줄 압니다. 나임 사건 그 전주 잡으러 갔다가 3명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어떤 그 연립주택에서 3명이 함께 숨어서 살다가 5개월 동안 살다가 5개월째 잡혔습니다. 여기 잡힌 사람은 검찰 돈줄 알려진 김봉현, 설계자 이종필, 계획자 심팀장을 한 번에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뭐냐면 경제
이 돈의 1조 6천억 원이 1조가 넘죠? 1조 6천억 맞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어디 가고 행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검찰까지 넘어갔으니 두 곳에서 깨끗하게 발표해서 여기에 아마 권력자하고 관계가 되지 않았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추행자 그 조주민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조 씨는 돈을 앞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소설 비디오에 2, 3일 알바하면 월급 얼마 준다고 500만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월급 돈이 급한 10대, 20대 여성들을 끼워가지고 채팅에 면접을 합니다. 다 꼬셔가지고는 뭐냐면 이 여성들을 성가름을 하고 M방에 박사방에 경매 붙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물론 현재 재판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이건 사람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군대 군기가 빠졌습니다. 동해바다에도 가도 못 잡고 해군 군사부대 가도 못 잡고 뭐 바다에 둥둥 떠도 와도 못 잡고 근데 그러다가 군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만추된 사람이 상병실에 가가지고 여자 중대장을 삽으로 패버립니다. 말 안 된다고.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가 면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야삽으로 여성 중대장 머리를 가격,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4월 20일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삽으로 패버립니까? 그 상관한테. 이 말이 됩니까? 이러다 보면 군기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쪼록 국방부 장관은 잠을 안 자는 가서 숙식을 같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기를 잡아서 군대에 있는 동안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일보 4월 24일자 사설에 나온 건데 공무원 직원도 틀어맞는 문정부 위험한 국정 형태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구의 직업 관료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편이다. 물론 관료주의 폐가 없진 않고 영혼이 없다는 일반적인 비판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오늘의 번영을 일구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정부 공무원들이 올바른 소식을 억누르는 발을 한 것이 심각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바르기 위해서는 바른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문 정부에게 문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면 누가 나서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바르게 가고 잘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경제 실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